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 제품들보다 소음은 적고 무게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재훈 씨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셨지요?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만든 청소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새로 만든 청소기는 어떻다고 했어요? 네, 소음이 적고 무게가 가볍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상대방에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문법으로는 고자하다와 기위해서를 연습하고 가전제품과 관련된 어휘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말하는 한국어 표현들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 제품들보다 소음은 적고 무게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 청소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유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리 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적이 아주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친구들과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말할 때 왜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대화에서 이재훈 씨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이재훈 씨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네요. 이재훈 씨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시하다 무슨 뜻일까요? 출시하다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내놓는 것을 말해요. 지금 이재훈 씨 회사에서 새로 청소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청소기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훈 씨가 지금 새로운 청소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 제품들보다 소음은 적고 무게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그래도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소음을 먼저 보세요. 소음은 듣기 싫은 시끄러운 소리를 말해요. 이재훈 씨 회사에서 새로 만든 청소기는 시끄러운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소음이 덜 나는 청소기예요. 자, 기술을 볼게요. 기술은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개발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개발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네,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도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재훈 씨 회사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지 않고
무게는 가벼운 새로운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 청소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품 뭘까요? 제품은 어떤 재료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물건을 말해요. 이재훈 씨 회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쵸?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새로운 기술로 다른 회사보다 소음이 적고 가벼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청소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저렴하다는 물건의 값이 싸다는 뜻이에요. 이재훈 씨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새로운 청소기는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싼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유리 씨,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 제품들보다 소음은 적고 무게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 청소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유리 씨,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네, 이제 본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 제품들보다 소음은 적고 무게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회사 청소기에 비해 소음이 적고 가벼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유리 씨, 이제 대화 내용을 더 잘 이해했어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를 통해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재훈 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품 소개, 자기 소개, 회사 소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제품 소개입니다. 네, 맞아요. 이재훈 씨는 청소기, 제품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제품 소개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새로 개발한 청소기의 장점은 뭐예요? 사용하기 쉽다, 무게가 가볍다,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다. 정답이 뭘까요? 알 것 같아요. 무게가 가볍다요. 네, 맞아요. 이재훈 씨는 새로 만든 청소기가 소음도 적고 무게도 가볍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무게가 가볍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늘 배울 문법은 고자하다와 기 위에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법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법은 고자하다입니다. 문장을 같이 볼게요.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이재훈 씨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발표의 목적이 뭐예요? 네, 이재훈 씨 회사에서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청소기를 소개하다, 동사 소개하다 뒤에
문법 고자하다를 붙여서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법 고자하다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문법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소망,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럼 문장을 계속해서 더 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을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동사 시작하다 뒤에 문법 고자하다를 붙여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동사 발표하다 뒤에 고자하다를 붙여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문법 고자하다는 동작 동사 뒤에 붙는데 동사에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시작하다 동사 뒤에 고자하다를 붙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볼게요.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발표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발표하는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해 문법 고자하다를 써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한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문법 공부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법은 기 위해서입니다. 문장을 같이 볼게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이재훈 씨가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목적이 뭐예요? 네,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고 싶어서예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드는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럴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목적을 밝히기 위해 기 위에를 붙여서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법 기 위에서는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밝히기 위해 쓰는 문법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의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문장을 같이 볼게요. 자, 이 두 문장을 보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보세요. 지키다 동사 뒤에 기 위해서가 붙어서 지키기 위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합격하다 동사 뒤에 기 위해서를 써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문법 기 위해서는 동사 뒤에 붙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모두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매일 운동을 해요. 그런데 왜 매일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건강하고 싶어서요. 건강을 지키고 싶어서 매일 운동을 해요. 그럴 때 매일 운동을 하는 행동의 목적을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문법 기 위에를 써요. 그래서 지키다 동사 뒤에 기 위에를 써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 친구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행동의 목적을 밝힐 때 이렇게 합격하다 동사 뒤에 기 위해서를 써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법 고자하다와 기 위해서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문법으로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유리 씨, 준비됐어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말하기 연습입니다. 문법 고자하다를 사용해서 연습합니다. 유리 씨와 제가 직장 동료예요. 그리고 곧 유리 씨가 다른 회사로 회의를 하러 떠날 거예요. 제가 유리 씨가 언제 떠날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 출발하십니까? 아침 7시쯤 출발하고자 합니다. 네. 아침 7시쯤 출발하고자 합니다. 아침 7시쯤 출발하고자 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볼게요. 유리 씨는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취업을 해서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취업을 해서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취업을 해서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문법 기 위해서를 사용해서 연습해 볼게요. 유리 씨가 이번에는 인턴 사원 면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인턴 사원 면접을 보려고 왔어요. 제가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건물 안내원이에요. 저희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인턴 사원 면접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네. 인턴 사원 면접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인턴 사원 면접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유리 씨, 이번에는 유리 씨가 우리 본문의 이재훈 씨처럼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발표를 보고 나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해볼게요. 질문 있어요. 이전 제품은 스위치가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듣기 연습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듣기 연습입니다. 1번 문제는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 번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답이 뭐예요? 보기 1번. 출시된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출시된이 정답이지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소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하셨어요. 그럼 다음 문제를 듣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잘 듣고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게가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정답이 뭐예요? 저는 1번. 무게가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고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게가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고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무게가 가벼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모두 잘하셨어요. 다음 문제를 듣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잘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컴퓨터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전 제품들보다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컴퓨터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전 제품들보다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 정답이 뭐예요? 3번. 새로 출시된 제품은 이전 제품들보다 가볍다가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은 이전 제품들보다 가볍다. 이게 정답이죠?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컴퓨터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전 제품들보다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내용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컴퓨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제품들보다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저렴한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 새로 출시된 제품은 이전 제품들보다 가볍다. 이거예요. 잘하셨어요. 4번 문제는 잘 듣고 남자의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두 번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남자의 생각은 뭐예요? 보기 3번.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할 것이다 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답은 보기 3번.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대화를 보세요.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 내년에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계획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해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남자의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잘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어휘와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전제품과 관련된 어휘들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 배울 가전제품 관련 어휘들을 한 번씩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청소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오디오, 가습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배울 어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청소기. 먼지나 작은 쓰레기를 없애주는 물건이에요. 청소기를 사용하면 작은 먼지까지도 없앨 수 있어요. 청소기를 사용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청소기가 고장나서 방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했다. 냉장고. 여러분, 음식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기계에 넣어두지요? 이렇게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두면 나중에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어요. 남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전자레인지. 우리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요. 그러면 음식이 어때요? 네, 음식이 차가워요. 음식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 안에 데워야 해요.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데우면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텔레비전. 여러분, 집에서 재미있는 드라마나 방송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네, 텔레비전을 켜죠? 텔레비전을 켜면 재미있는 드라마나 방송을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좀 보게 텔레비전을 켜주세요. 오디오.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해요? 선생님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방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싶어요. 음악을 좀 더 집중해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음악을 좀 더 크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예요. 오디오예요. 자기 전에 오디오를 켜고 음악을 듣는다. 가습기. 겨울의 날씨가 어때요? 네,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해요. 날씨가 건조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건조하지 않게 이 기계를 켜야 해요. 가습기예요. 가습기를 켜면 물로 가득 찬 공기가 나와요. 겨울에는 건조해서 가습기를 켜야 해요. 에어컨.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이에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에어컨을 켜야 해요. 에어컨을 켜면 차갑고 시원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워줘요.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꼭 필요해요. 공기청정기. 여러분, 방 안이나 집 안에 공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공기가 더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이 기계를 켜줘야 해요. 공기청정기예요. 공기청정기를 켜면 집안이나 방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공기청정기를 산 후에 집안 공기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어휘로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관련이 있는 것들끼리 서로 연결하세요. 단어를 보고 그 기계가 하는 일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먼저 청소기 어때요?
청소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집안의 먼지를 깨끗이 없애도록 도와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럼 전자레인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까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전자레인지는 차가운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다음 가습기를 보세요. 가습기는 어떤 기계일까요? 방이 건조할 때 방의 습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절해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에어컨을 보세요. 에어컨이 하는 일은 뭘까요? 너무 쉬워요, 선생님. 날씨가 아주 더울 때 방을 시원하게 해줘요. 네, 맞아요. 아주 더울 때 에어컨을 켜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말할 때 필요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오늘 배울 목적 말하기 관련 표현입니다. 는 게 목표예요. 으려는 목적으로. 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표현들을 한 번씩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는 게 목표예요. 으려는 목적으로. 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 배울 표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는 게 목표예요.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올해는 일단 영어 성적부터 많이 올리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네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게 목표예요.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올해는 일단 영어 성적부터 많이 올리는 게 목표예요. 네, 이제 다음 표현을 살펴봐요. 으려는 목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일부러 해요. 그리고 그 일부러 하려는 일의 이유나 목적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려고 해요. 물건을 많이 팔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려는 일의 이유나 목적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는 목적으로 요즘 신문을 많이 읽어요. 물건을 많이 팔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다음 표현을 볼게요. 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그냥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연락을 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준수 씨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연락한 이유, 목적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친구에게 다음 주 보고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해야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준수 씨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모두 잘하셨어요. 유리 씨,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네, 선생님. 오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한국에 왜 왔냐는 거였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나 목적을 오늘 배운 표현으로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점점 한국어 실력이 발전해가는 유리 씨, 정말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칭찬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게 한국어 공부 같이 해봐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문법 고자하다와 기 위해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문법들을 활용해서 목적을 말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한국어 표현들도 같이 공부했어요. 또 가전제품과 관련된 새로운 어휘들도 같이 공부했지요. 이제 여러분은 한국어로 좀 더 쉽게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